네, 경제 현장 오늘 오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철도의 역사가 올해로 130년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의 수서 동탄 구간을 조기 개통하면서 GTX 시대를 연 원년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우리 기술로 제작한 고속철도 차량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세계 무대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국가철도공단이 있습니다. 우리 철도가 어떤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지 이성의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접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우리 시청자들한테는 코레일은 조금 익숙한데 국가철도공단 다소 낯이 섭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의 철도를 건설하고 또 그러니까 선로와 역을 포함한 철도 인프라를 건설하고 관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항공에서 이제 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가 우리 국가철도공단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공항 위에 항공사를 운영하는 역할이 그 코레일의 코레일이고. 역할이다. 아하,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보면 되겠네요. 구분이 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철도 인프라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곳이니까 네네. 좀 구체적으로 그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 맡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 우리 저 국가철도공단은 우선 고속철도 고속철도. 건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반 철도의 고속화 사업 이제 올해 연말에 개통하게 되는데요. 중앙선 도담에서부터 영천까지 이것이 이제 개량화되면은 250km의 준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네. 이런 철도를 건설하는 그런 일반 철도의 고속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GTX A와 같은 네. GTX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을 담당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 착공하거나 개통하는 게 지금 아까 고속철도 호남 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이미 했고요. 진행해 오던 이런 사업이고요. 올해 이제 그 완공하는 사업이 완공. 대한민국에 철도가 도입되는 이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긴 연장의 사업이 완공이 됩니다. 어떤 겁니까? 올해 한 10개의 사업이 완공되는데요. 10개의 예, 사업이 예. 완공인데요. 서해 한 축, 동해 한 축, 또 중부 축, 그 중앙 축 이렇게 네. 해가지고 주요한 사업들이 그 준공이 되게 됩니다. 우선 네. 예. 홍성에서부터 송산까지 서해선이 서해선 개통이 되고요. 개통이 되고요. 예. 네. 그리고 장항선 개량이 또 전철화 사업이 신창에서부터 홍성까지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평택에서부터 포승까지 단선철도인데요. 그것이 연결되면은 서해안 축에 네. 철도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충청도 또 전라북도 북부에 계시는 분들이 수도권 접근이 크게 향상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지금 동해안 쪽으로 가서는 네. 포항에서부터 삼척까지 그 전철화되고 그 철도가 연결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부산에서부터 강릉까지 철도로서 이동할 수 있는 부산에서 강릉까지. 강릉까지 네, 이 철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 중앙축에 그 도담에서부터 영천까지 완공되면 청량리에서 부전까지 부산까지 2시간 반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경부 고속철도가 하나 만들어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국민의 삶이 아주 편리해지겠네요. 예, 이동이 예, 전국 예, 이동이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네. 여행도 늘어나고 네. 사업하는 것도 편해지고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우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이 얼마 전에 개통이 됐잖아요. 지난 그렇습니다. 3월이었죠. 예. 이 이제 삼성역을 제외하고 네. 서울역에서 수서 구간이 2026년이고요. 그렇죠? 예. 개통이 되는데 네. 이 서울 그 구성역이 왜 지난 6월 29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통됐잖아요. 수서하고 동탄 사이에 네. 확실히 이용자가 좀 늘었습니까?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희가 개통하기 전에는 평균 이용객이 한 일일 한 7천 명 정도 되셨는데 동탄에서 동탄에서 수서역 사이에 수서까지, 왕복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7천 분 됐는데요. 7천 명. 한 3천 분 정도 늘어서 예. 10,000명 이상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10,000명 정도. 저희들도 이게 구성역을 개통하면서 예. 구성역이 그 구성역과 연결되는 그 버스 노선이라든가 예. 또 기존의 수인 분당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구성역을 이용해서 GTX-A 수서 동탄간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 그 예측대로 한 10,000명 정도 지금 10,000명.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바람은 뭐 한 2만 명 정도는 돼야 그렇습니다. 하지 예,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도. 사실은 우리가 GTX-A 수소 동탄 구간 아쉽지만은 지금 네. 삼성역이 개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삼성역이 지나 이제 모든 노선이 개통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하기를 예. 수소 동탄 구간의 이용객을 한 2만 1,000명 정도로 최초에 기본 계획을 할 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한 반 정도 네. 예, 이용하시는데 점차 그 수요는 늘어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구성역이 이제 개통이 됐지만 서울역에서 수서가 2026년, 네. 그리고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3월 달에 수서에서 동탄까지 운행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구성역을 개통했고 그곳은 이제 남측 구간은 그렇게 운행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관심이 많은 북측 구간 운정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서울역까지. 그것은 올 연말에 운행을 개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연말에. 현재 운정에서부터 서울역까지 한 73분 걸리는 이 교통 시간이 예. 편도 교통 시간이 19분대로 단축이 됩니다. 연말에 개통이 됩니다. 예, 연말에 개통이 되면은 저희들이 볼 때는 경기도 북부에 서북부에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역 이제 네. 초미의 관심사인 삼성역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통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한 28년 정도나 이제 운행이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할 텐데 저희들은 그 국민들의 불편을 네.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서울역에서부터 예. 삼성역을 지나 삼성역은 무정차 통과하더라도 무정차요. 수서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운행은 26년 말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역은 지나는 예, 예. 무정차로 지나는 거는 2026년 6년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예, 그 정도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네. 판단을 합니다. 이게 삼성역 사실 이 영동대로 지하 공간 이 복합 개발이 문제잖아요. 네네. 상당히 좀 몇 차례 계속 유찰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삼성역 개통에 차질이 우려되는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지금 되나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삼성역 이제 복합 개발은 서울시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예. 서울시에서도 28년 개통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서요? 예. 그동안 아까 이제 얘기도 나왔지만은 예. 우리 건설비가 올라간다든가 자재비, 인건비, 인건비, 이런 것들 자재비 때문에 모든 게 올라가니까. 몇 차례 유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유찰이 이루어진 부분은 우리 그 열차가 기본적으로 다니는데 필요한 노방 공사보다는 이제 건축 공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노방 공사는 지금 현재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으로는 26년 말에는 무정차 통화는 우선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서울시도 28년 말까지 이것을 복합 개발 개발을 같은 경우는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빨리 낙찰이 돼서 사업자가 네네. 나타나서 사업을 해야만 되는데 예, 예. 이 원가가 요즘 워낙에 곳곳에서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저희가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좀 그런 우려가 지금 여전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일부 공사비를 증액해서 이제 입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좀 관심 있어하는 예. 업체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과 기대대로 조금 됐으면 네. GTX-A 노선이 전체 개통이 다 될 수 있기를 빨리 네. 좀 오기를 예, 기대해 봅니다. GTX-A도 그렇고요. 네. GTX-B, C 노선도 있잖아요. 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GTX BC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네. 초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사는 착수가 됐는데요. 네. 저희들이 실제 공사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 브레이킹이라죠. 현장을 개설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민자 사업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GTX B 같은 경우는 예. 일부 구간은 이제 국가에서 그 담당을 하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 구간이 있거든요. 아. 재정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예. 착수를 해서 진행되고 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국민과 약속한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네.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지금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GTX-B, C 노선에 네. GTX B 같은 경우가 네. 28년. 네. 그래요? 예. 예. 그런 이제 그 계획대로 이렇게 예, 예. 진행되기를 한번 네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국가철도공단 또 중요한 또 어깨에 하나 짐이 또 있더라고요. 예. 철도 지하화, 예, 예. 상해 통합개발, 네네. 굉장한 이제
상당히 큰 프로젝트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구성하고 계실 텐데 네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도 예. 지하화 개발 사업은? 철도 지하화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 할 수 예, 있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철도 지하화라 그래서 이제 철도 사업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도시 공간 구조를 이제 재구성한다. 예. 이런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철도 지하화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철도 전문가들의 이런 그 반응보다도 도시 계획을 하시거나 도시 계획 차원에서. 또 이제 도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더 뜨겁다는 데서 예. 이런 그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지금 저희들 작년 1월에 법이 통과가 됐고요. 올해 1월부터 이제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지금 철도 지하화 예. 국가 기본 계획을 국가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예. 내년 연말까지 내년 말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종합 계획이 수립되기 앞서서 이제 선도 사업, 선도지구 선도 사업. 그렇죠. 선도 사업을 보다 빨리 예. 시행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에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기 위한 네. 이런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했고요. 언제 받습니까? 그럼 선도 사업을? 선도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그 국토부와 예. 같이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국토부에서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10월까지 받고 나서 그 중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네. 선도 사업을 올해 연말에 발표할 계획으로 선정을 하게 있습니다. 되는군요. 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철도 지하화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도 이거를 저 지하로 노선이 가고 그 위는 어떻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철도 지하화라고 하면 기본 개념은 기존에 이제 지상에 있는 철도로 예. 인해서 도시 공간이 양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고밀도 개발도 어렵고 정상적이고 이제 그 쾌적한 예. 환경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있는 지상 철도를 지하에 지하로 대체 철도를 건설하고요. 건설하고. 상부는 밀도가 좀 높고 예. 또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쾌적한 공간과 편의 시설이 갖추어진 새로운 공간으로 네. 창출한다 하는 것이 철도 지하화의 기본 계획. 그리고 그 철도 지하화에 들어가는 예. 기본적인 재원은 상부 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으로 지하에 대체 철도를 건설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이 되겠습니다. 위에 개발 이익으로 그렇습니다. 지하 공사가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 텐데 예. 그걸로 대체를 한다. 예. 국가 재정을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국가 재정은 우선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지금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기본 원리가 그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부 개발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으로 지하 대체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본받을 만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낸 곳을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예. 프랑스의 이제 그 파리에 리브고슈 리브고슈. 거기를 방문을 하고 왔는데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차량 기지 위에 상판을 덮어서 예. 그 상판 위에 그 고밀도 개발을 하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부터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90년대 초부터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신중하고 천천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여러 그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용을 하고 신중하게 그 환경도 보호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겁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장시간에 걸쳐서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할지 또는 이제 다른 우리만의 방식으로 좀 더 빠른 시행 계획을 가져가는 것이 타당할지 그거는 충분한 그 검토를 해야 돼서요. 그런 내용들도 종합 계획에 같이 담아야 되리라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사업의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상 철도를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지하 대체 철도로
대체하느냐, 건설해 주느냐, 요것일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 국가철도공단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상 철도를 대체하는 네. 지하 철도를 건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도 지하 사업을 우리 시청자들이 빨리 보려면 국가철도공단이 이 지하 대체 철도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달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철도 지하 사업도 상당히 국가철도공단의 중요한 일이지만 요즘에 이 철도 수출, 요즘 뭐 K푸드 하지만 K철도, 우리가 한국 철도 브랜드를 또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수출 현황은 어느 곳에 어떻게 수출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 철도가 그 2004년에 KTX를 출범시킨 이후에 해외로부터도 한국 철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한 6,600억 원 정도의 해외 철도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많은 부분이 이제 감리라든가 설계와 같은 이런 그 기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600억 원.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모로코의 고속철도 설계 그 컨설팅을 수주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폴란드 그 고속철도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인도의 그 철도 기지창 설계 컨설팅을 수주했고 또 최근에는 몽골의 몽골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자문 용역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네, 주로 개도국에 이런 철도나든지 철도 운영 시설을 많이 수출할 계획인가요?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선진국 시장을 우리의 그 실적이라든가 우리의 경험으로 이제 지금 그 후발주자로서 뚫고 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한 이런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고속철도를 새로이 도입하기를 원하는 동남아시아 또는 중동 또는 중앙아시아 이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한국철도의 경쟁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호 시스템입니다. 신호 시스템 어떤 거예요? 철도 신호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열차 앞뒤 열차 간의 간격을 조정한다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열차를 자동 정지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그 제어 시스템이죠. 전산 IT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동안은 이것들을 대부분의 기술을 선진국 유럽의 또는 일본의 철도 업체들이 독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국내의 경험도 우리 국내 철도의 경험도 많은 비용을 들이고 설계하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 사올 수밖에 없었고 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교체하고 보수하는 이런 그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정부가 국가 R&D 사업으로 KTCS라고 하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신호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호 시스템을 이미 전라선에서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저희들 그 강점으로 삼아서 해외 수출을 해외 진출을 더 늘려야 나가야 되겠네요. 네, 우리나라 철도 인프라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철도 지하 사업을 하고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이성해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